제목만 봐도 얘들아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제목이 주객전도 됐죠? 아니야? 내가 바뀐 거잖아. 어떤 책을 읽고 내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책이 나를 그랬다니까 주객전도. 물론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왜? 얘는 독서 문제니까, 독서 주문이니까. 어쨌든 흔들어 놓았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책을 읽고 뭐 이제 깨닫고 어떤 인생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게 된 독서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거,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책은 글쓴이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독서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밑줄 쳐볼까요? 글쓴이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독서 경험이니까 당연히 수필이래.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럼 도대체 영향을 준 게 뭐냐? 그 책이 뭐냐 이거죠? 영향을 준 책. 여기다 밑줄, 두 번째 줄, 그 다음 독서가 글쓴이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밑줄 변화.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뭘 느꼈다는 건데를 찾으라는 얘기죠. 오른쪽 제재기관 수필이고요. 자전적 체험적. 그쵸?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했다 그랬으니까. 근데 뭔가 이런 걸 느꼈다. 책을 통해서 뭐예요? 니네들도 책 읽고 이런 거 느껴봐. 교훈적이죠. 교훈적. 독서가 미친 영향이 되겠고요. 특징은 독서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내면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다. 자, 과정 제시. 이게 중요하죠? 내면의 변화를 변화되는 과정을 제시했다. 그래서 얘들아, 얘는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이 글의 전개성의 특징으로 유사한 거. 그래서 뭐 찾아야 돼? 과정을 찾아야 돼요. 뭔지 알겠지? 독서를 통해 깨달은 삶을 통한 성찰, 그러니까 통찰 이런 것도 나온다.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자, 내면의 변화를 뭐 했다고요? 과정으로 얘기했다.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한 깨달음. 봐봐. 뭐가 됐든 이 독서를 통한 어떤 깨달음이 바로 뭐예요? 어떤 내면에, 내 안에 뭐를 일으킨 거야? 변화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주제가 되겠죠. 얘가 주제가 되고 이거를 뭘로 나타냈다고요? 과정으로 표현했대요. 과정, 서사, 인과, 과정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래? 동태적 범주라고 그러잖아. 시간의 흐름이 들어 있는 거란 말이죠.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전개상의 특징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문제가. 자, 본문 들어가서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과는 달리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고, 이 사람이 그 생태학자 같은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인 문제가 많았다.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연구였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이제 동물을 좀 보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예전에 찾아봤다. 그러다가 우리로 치면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걸 알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 그 수업에서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그것을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어떤 책에 대해서 그랬다고요? 윌슨 교수의 사회생물학이라는 거였어요. 사회생물학. 일단 밑줄을 쳐볼게요. 1975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으며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물세례까지 받아 진짜 좋은 거예요? 아니 저희 미친.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훌륭해. 어떻게 잡고 잡지? 이런 반면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라이 그러면서 이제 막 물도 껴주고 우리말로 하면 계란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밀가루 던지고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런 것도 받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책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학생활 중에 뭐 했다고요? 유학생활 중에 만나게 된 책인 거죠. 사회생물학이라는 게. 그런데 자 여기서 그 처음 부분은 그래서 그냥 이 책을 만나게 된 배경, 경위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면서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이거이다.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얘들아,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부터 가로 열어봐. 한 권의 책 때문에 가로 열고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 가로 닫고 별표. 이게 바로 뭐예요? 주제입니다, 주제. 특히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유학 시절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 이기적 유전자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 한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경험을 했다.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용 글이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점심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맑아오고 있었고 막 이랬대요. 그만큼 책에 몰입해서 읽었다는 얘기고요. 밤을 새운 것이다. 나는 붕 떠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해가 막 들어가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밑줄 쫙 치셔야죠.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밑줄 쳤지? 저 위에 있는 아까 그거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과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경험으로 올려 화살표 표시하세요. 뭔지 아시겠죠?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이랬어요. 근데 그걸 밤새 읽었고 지금 딱 아침에 나왔는데 완전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내 가치관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건 이제 책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여기도 밑줄.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자, 거기까지만 일단 밑줄 치시고요.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에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의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 할 수 있다. 자, 이 의미는 이해되세요? 자, 이 책에 따르면 이렇게 해볼게요. 통념이자 이 필자의 이 책을 읽기 전 생각이에요. 통념이자 변화되기 전 필자의 생각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DNA가 얘가 주인공이고 단지 인간이 됐든 누가 됐든 그 DNA를 살리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에이? 나였는데 이거라고? 를 깨닫게 된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은 뭐예요? 여기서는 이걸로 본다면 인간은 주인공이죠. 자기 삶에서. 그런데 여기서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인간은 뭐라고요? 생존기계. 모든 생명체는 그냥 DNA의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생존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인데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보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죠. 이 사람의 깨달음, 이 책을 읽고 난 깨달음.
어때요? A 관점으로 보면 A 답이 나오고 B 관점으로 보면 B 답이 나오고 이랬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기 때문에 답이 여러 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뭐예요? 세상을 보는 무슨 관점? 어디 갔어? 유전자의 관점. 하나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도 어떻게 돼요? 답도 언제나 명확하게 하나로 나왔겠죠. 유전자의 관점에서만 보니까. 그래서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게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렇게는 뭔데 얘들아? 그렇게 메모쳐봐. 그렇게는 뭔데요? 한 가지 관점으로 한 가지 답을 내는 거잖아요. 유전자의 관점. 한 가지 관점으로 한 가지 답을 내는 거. 로 설명해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뭘 하게 되냐? 그동안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럼 다 뭐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위 주어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떤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까? 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사회의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지. 계속 그것이 사회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들 연구를 하고 이랬지만 정말 근본적인 답은 아무도 아직 못 찾아냈다 이거죠.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게 뭔데요? 단 한 권의 책이 바로 이거 뭐예요? 이기죠? 유전자라는 책이죠.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에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 야릇한 기분이었다.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로 갔다가 동양사상에 갔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은 뭡니까? 철학적인 질문이죠. 어떤 근원적인 거, 인간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했다. 재수 시절, 니체, 쇼펜하우어,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었다. 어느 해 여름부터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런 자기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 이거잖아요.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 댔으며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잡고 끙끙댄 것도 다 도면적이었다.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책 한 권으로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자기의 그런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책을 찾았다. 아싸.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뭐 했다고요?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근본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필자가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깨달았으니 룰루랄라 그걸 뭐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홀하다, 황홀경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간 두 번째.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쁨에 세상이 달라고 했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 그래, 뭐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사는 거, 노력하는 게 모두 헛일이고 일생사, 일장춘몽 뭔지 알죠? 일장춘몽 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상감 이런 말이 떠올랐다.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거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사없이 유지될 테니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다 밑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랬다가 이 사람의 필자의 심리를 한번 봐볼게요. 필자의 심리. 처음에는 뭐였어요? 근본적 삶의 근본적 의문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랬다가 자 필자의 심리 땡땡 해서 삶의 근본적 의문이 많았어. 그래서 뭐 했어요? 그 해답을 찾으려 무진 노력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한 권을 통해서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뭐가 된다고요? 이런 환경이 좌절이 됐다고요. 야, 이기적 유전자 뭐라는 얘기예요?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 뭐 12살에 죽을 거야. 그때 이제 뭐 어떤 병이 생겨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회의를 느끼게 되죠. 모든 살아가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 깨달은 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황홀할 정도로 황홀경이다 그랬는데 이 회의감은요 완전 좌절감까지 가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내가 사라져 버렸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이걸로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재해석을 했대요. 그럼 이 재해석은 어디에서예요? 요거죠. 요거를 통한 재해석이죠. 요걸 통해서 재해석을 했다. 어떻게 했나 볼게요. 이러면 안 돼. 여기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는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그 책이 말하는 건 이런 게 아닐 거야. 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금방 추스릴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허무주의 이런 거잖아. 좌절감이니까 무상감, 허무주의거든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면 내가 특별히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이런 거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나는 무조건 다 찾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룬 주제들이었다.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대한 각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하는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예? 굉장히 편안해졌대. 그럼 이 좌절감을 극복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한번 보죠.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한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닌 걸 깨닫게 했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극복하여 갈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 부분이죠. 뭐가 있다고요? 인간은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깨달은 게. 궁극적으로는 자, 이것 때문에 뭐를 극복할 수 있었겠니? 그러니까 이 좌절감과 어떤 무상감이잖아요. 허무감.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뭐 어쩔.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걸 깨닫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궁극적인 이 사람의 깨달음은 책을 통한 깨달음은 이게 되는 거죠. 모두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유진이가 서울대 갈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나는 어디 저기 중학교도 못 나. 중학교 어디서 뭐지? 어디까지 저거냐? 그 뭐지?
나라에서 무조건 하게 하잖아요. 고등학교까지냐? 이제는? 의무교육, 의무교육. 우리 때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때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거든? 지금은 밥 공짜로 나오니 학교에서 그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대화식,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다른 것들은 그냥 예를 들어 벌레, 곤충, 동물들은 뭐만 있다는 거야. 유전자만 있기 때문에 강아지는 사자를 이길 수가 없고 이런 거라고. 그런데 인간한테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강아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사자한테 대들 수도 있는 거라고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자유의지죠. 이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팔자, 내 운명대로 살 거면 그냥 사는 거고, 아니 난 이걸 뒤집어 엎을 거야, 내 운명을 깰 거야, 이러면 깰 수도 있다는 거라고요. 이런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아니 그 밑에 위에,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동물도 문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게 자유의지와 문화의 힘, 이런 거고요.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개로 학생들에게 얘기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들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고 한다.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좌절감이 너무나 크다고요. 뭐예요? 이거죠. 얘도 옛날에 느꼈던 이거. 좌절감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그렇지만 그 책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봐라. 자, 여기서도 봐라. 이 사람 선생이잖아요. 교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 네 스스로 답을 찾아라 라고 방법만 알려줄 뿐 답을 알려주진 않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찾은 건, 필자가 찾은 건 자유의지와 문화의 힘이지만, 그러니까 유전자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와 문화의 힘도 있다는 거지만, 다른 제자 아이들이 찾을 건 요거 말고 또 더 다른 걸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일단 유전자에 의해서 짠짠짠 돌아간다 라는 건 전제로 하는 거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 스스로가 찾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도 있게 됐다. 이게 바로 뭐예요?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나의 삶의 변화, 통찰 과정이죠. 나의 삶을 통찰하잖아요. 전에, 현재, 미래. 알겠지? 그 14줄부터 6줄까지.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따라와.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 밑줄 쳐봐. 필자의 유전자라고 써봐. 필자의 유전자는 이렇게 어떤 세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존재라고. 이럴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밑줄 치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이 말한 걸로 따지자면 자유의지와 문화의 힘, 이런 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성공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야겠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에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책에 의한 거죠. 이 책이 전제가 된 거니까. 그런 내에서의 일들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의지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운명론자는 어느 쪽인데요? 이기적 유전자 쪽이죠. 이 사람이 황홀경을 느꼈던 그때죠. 운명론자. 다 정해져 있는 거다, 유전자에.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는 다르다. 왜 다르죠? 거기에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길 속에 분명히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봐봐. 자, 이제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자, 유학을 갔었대요. 유학을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재미가 없었대.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게 됐대요. 알게 됐대요. 그런데 이 책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 필자의
이런 게 싹 바뀌게 됐대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깨달음, 이건 책 내용이고요. 이 깨달음은 뭐였냐면요. 뭐래? 다양한 관점이 아닌 유전자의 관점 하나만 본다는 거에서 와우 하고 평화경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는 얘 이렇게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이 책이 나한테 더 확 다가왔다까지를 얘기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평화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뭐야?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할 건 필요가 없잖아. 나는 딱 여기까지인데. 나는 여기까지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내가 노력하는 건 너무나도 웃긴 일인데? 라고 회의감과 험감 이런 걸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맞아. 유전자로만 돼 있고 그렇긴 해. 한마디로 내가 강철 부대처럼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메고 막 몇 킬로씩 이런 거 못한다고 내 유전자는. 그런 건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걔네들이 20kg를 한다면 나는 2kg만이라도 해볼까?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 유전자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플러스 자유의지 또는 문화의 힘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력해서 사는 삶이 결코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거거나 헛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 깨달음, 독서를 통한 깨달음 이건 뭐라고? 결국 이런 거고요.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게 이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 이 변화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쭉 순서대로, 과정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얘들아 이 과정이라는 건 뭐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시간의 흐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과정, 서사, 인과 이렇게는. 근데 여기서 과정의 방법을 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히 알아야 되는 건 요거죠. 이거 전개적인 특징이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제는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 그 내용은 이렇게 정리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